안녕하십니까. 전찬일의 종횡무진의 전찬일입니다. 지난번에 그대 어이가리 배우 두 분을 모시고 영화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감독 이창렬 감독을 모시고 또 다른 영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눠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대 어이가리에서 각본과 연출을 했던 이창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작까지 맡으셨죠? 네. 네, 그래서 각본 감독의 제작까지. 네. 이 전에 이제 전 사실은 뭐 영화 평론가지만 죄송하지만은 그 전작들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 뭐 트릭하고 에덴의 남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감독님을 모시려면은 그 두 편의 영화를 좀 챙기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예의인데 예의를 못 차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 차차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배우 두 분과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받은 감흥을 나름 충분히 전달했기에 저는 이제 이창렬 감독의 다음 영화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 그대의 가리 찍으면서 그 전작들과는 좀 다른 어떤 뭐 감회랄까요? 아니면 또 어려움이랄까? 이 영화 만들면서 좀 직접 겪었던 애환 같은 거 좀 들려주시고 그리고 뭐 50개의 영화상을 이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5 컨티넨츠 5대륙 영화제에서는 뭐 11개 부문 전부 휩쓰셨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좀 들려주시고요. 네네네. 제가 지난번에는 배우 두 분 모시고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 오늘은 감독님 얘기를 좀 충실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이제 한 6년 됐나요? 그 트릭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죽음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공통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게 죽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일 죽어요. 그래서 저 감독은 뭐 사람 죽이는 감독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제가 지향하는 이제 뭐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인간이 어쨌든 이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고민을 많이 저는 사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영원하게 뭐 정말 유한한 것이지 무한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삶, 좀 더 잘 사는 삶을 살다가 죽을 때도 좀 고결하게 그런 죽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죽음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 쓰고 계획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를 처음 만나고 제가 지난번에 이 영화를 그대 어이가리를 보게 된 게 이제 아미시하고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의무반으로 봤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서로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저는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면서 지금 저 60대 초반입니다만은 그 40대와 50대의 차이는 뭐냐면 50대부터는 잘 죽는 것. 웰다잉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늘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서 죽음을 대하는 방식, 그 동혁이 연희를 떠낼 때 그 떠나보내는 그 방식에 사실 좀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함부로 다루거든요. 뭐 그냥 살인을 다루는 범죄 영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너무 그 인간의 그 생명을 하찮게 떠나보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배우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무르 얘기를 하고 더 파더 얘기했는데 더 파더는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르에서는 그 남편이 결국에 그 아내를 베개로 질식사시키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못마땅하거든요. 이게 서구의 폭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좋아하는 떡을 그 보여주지도 않는데 저 그거에 진짜 무한 감동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죽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점에서 저랑 많이 비슷하네요. 야, 역시 말 많은 평론가라 제가 또 말이 많아졌네. 아니 근데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똑같이 네. 이제 30대 때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30대 때 저보다 한 10년 정도 조숙하셨네. 아니요, 그때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모르고 살았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어차피 아이들도 이제 자라면서 네. 그냥 누구나 인간은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40대신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조금 더. 조금 더? 50대 초반? 네, 근데 네. 어느 날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되게 아름답고 또 평화롭고 너무나도 이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어떤 이유는 뭐 떠나서라도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고 막 겁이 막 나는 거죠. 가만있어 이렇게 평생을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내가 한 세대가 나로서 만약에 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등등 많은 하다 보면서 그러면서 점점 내가 살아있는 날만큼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좀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이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어떤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남아있는 삶을 그동안에 그냥 살았다면 좀 가치 있게 남아있는 생을 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과 열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가치 있게 사는 삶, 또 가치 있게 죽는 삶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출연 나와주신 우리 선동혁 그 선배님과 정하미 선배님 우리 이제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더 제가 구축이 된 것 같고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영화를 충분히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충분히 있겠구나 이런 이제 좀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지금 감독의 이제 그 제작 의도, 연출 의도가 서구의 그 영화제 관계자와 그 팬들한테 잘 전달돼서 무려 50개의 영화상 그 상을 받는 사실 남들이 볼 때는 그 상 받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칸, 베를린, 베니스 같은 세계 3대 영화제만이 아니라 어딘가 가서 초대받아서 상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 성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 그 받은 상 보면서 나 받을 만큼 영화 잘 만들었으니까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건 아닌지요? 전혀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네네.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어서 처음에 네. 시사회를 한번 했어요. 네. 근데 지금보다 이제 조금 길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굉장히 이제 좀 영화였죠. 이제 완성 기술사의 느낌으로 이제 했는데 그때 거칠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영화제 이런데 한 몇 군데만 출품이 돼도 혹은 영화제 한두 군데에서 상만 받아도 좋겠다 이런 이제 우리끼리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가 뭐 전 세계 영화제 가서 뭐 이렇게 상을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열마음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좋은 소재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참 많이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제에서 그래도 몇 개 정도라도 좀 받아준다면 되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막 그 시상 소식이 들려오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팬데믹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상을 받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영화제들이
거의 다 이제 오프라인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돌리는 음. 영화제가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해서 폐막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폐막 날 보통 시상을 하는데 온라인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확 줄어서 하루 이틀에 이제 개막 폐막을 다 해버리니까 이게 좀 이제 그런 효과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상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뭐 한 개, 두 개, 뭐 계속 오더니 어느 순간에 뭐 30개, 뭐 40개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제 50개까지 이렇게 수상을 하는 상황이 앞으로 또 이제 51개, 52개, 60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배우분들과 할 때는 제가 안락사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치매 얘기까지만 했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작가이자 감독 그리고 이 제작자가 치매를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 잘 죽어가느냐, 품위 있는 죽음을 즉 안락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치매에서 나아가서 결국은 안락사라는 그 문제를 한번 영화를 통해서 극화해보고 싶었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잘 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차피 방법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죽음은 뭐 이게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럼 잘 죽는 게 어떤 게 잘 죽을 것인가라는 이제 되게 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방법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자연사에서 너무나 이제 편안하게 죽는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우리 영화에서 이렇게 어떤 정말 치매를 갖고 사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삶은 아닐 거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내가 만약 그 당사자라면 나는 정말 이렇게 그냥 어느 날 정말 곱게 안락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냥 죽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안락사를 되게 좀 지향하는 그런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그 남편이나 딸이나 절대로 그 안락사에 동의하지 않지만 끝내 품위 있게 그 떠나고 싶은 그 아내와 그 엄마의 뜻을 받드는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아미 씨도 그 가장 인상에 남는 그 영화에서의 대목이 딸하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 대목을 얘기했는데 정말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치매는 우리 모두가 언제 어떻게 겪을지 모를 그런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동감을 하고 감명을 받지 않을까 싶고 그 서구의 그 결국에 영화제 팬들이 이미 그것에 큰 감명을 받아서 그게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상들이 이제 축적된 건데 어떻습니까? 이거 한국에서는 또 영화 그 감상 또는 영화 소비 패턴이 정말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영화제 해외 영화제를 가게 되면은 해외에는 연령층이 정말 다양한 그렇죠?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이 영화제를 많이 찾아요. 그런데 한국은 젊은 층 20대 30대 뭐 중심이거든요. 10대부터. 그래서 해외의 영화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 젊음의 열기에 반하고요. 저희들이 거꾸로 나가면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영화제를 찾는 것을 또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마 수용되는 그 방식, 질감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 영화, 우리 지금 이 종횡무진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 영화는 이래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네네. 사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여운이 남는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제가 만들었던 영화들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사실 두 번, 세 번 보기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화들에도 몇 번을 보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을 하고 후반 작업을 하면서 한 100번 이상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작업하려고 스킵을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항상 새롭다라는 걸 느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 배우님들의 연기가 너무 리얼하고 너무 사실적이고 마치 정말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배우님들의 연기에 빠져서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뻔히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 장면이 어떤 것이 나오고 어떤 장면이 나오고 그런 거 알잖아요. 근데 스킵을 못하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작업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2시간을 다 그냥 앉아서 보고 있는 상황 몇 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아마 보시고 나면 굉장히 많은 여운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인생을 좀 더 감사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좀 가치 있게 좀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삶을 한번 더 이렇게 비추어서 보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꼭 보시면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 최근에 한국 영화 관객들의 영화 보기 성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가령 2011년부터 한 5년 정도는 사회성이 없는 영화는 흥행이 될 수가 없었던. 그런데 이제 2016년, 17년 지나면서 가령 2022년 경우는 이제 범죄2 같은 영화가 1270만 이렇게 되면서 그 20번째 천만 영화 됐는데 제가 봤을 때 한 4, 5년 전이었으면 범죄2 같은 영화는 그렇게 잘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동석이 주먹질하니까 통쾌해.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무거운 성찰을 진지하게 담은 영화 이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저예산 독립영화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덕목인데 그런 점에서 조금 또 이 영화를 이제 관객과 이제 만나면서 또 남다른 지금 각오 같은 거를 갖고 계실 거고 그걸 충분히 전달했는데 사실 이 영화 저희가 보면서 연기의 이 합이 참 좋다는 걸 느꼈어요. 이 두 분은 워낙 연기의 베테랑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뜻밖이었던 게 그 두 딸하고 그 사위 연기였는데 그 두 친구들이 이 베테랑하고 연기에 이게 맞기가 힘들어요, 원래는. 네, 맞습니다. 차이가 무지무지 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도 이게 연출의 힘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들으니까 무려 4개월을 괴롭히셨다고. 네, 맞습니다. 막 일주일에 2번 하면서 계속 텍스트를 읽게 하고 대본을 읽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연기의 그 합이 그 어른들하고도 맞을 정도 연기가 된 게 그런 연습의 결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돌리신 건가요? 어떤가요? 그게 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배우들이 시나리오의 독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힘을 뺄 때 또 넣을 때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연출가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 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출자가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정확히 독해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이제 본인 어떤 배우들은 좀 돋보이고 싶고 좀 이렇게 튀고 싶은 그렇죠. 그런 있을 거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선동혁 우리 선생님이나 정하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사위로 나왔던 배우와 우리 딸로 나왔던 배우는 아무래도 연기 경력도 좀 그렇죠.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이상의 어떤 독해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했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되게 어찌 보면 예산도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라는 그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안 보고 관객들을 보잖아요. 뭐 이 영화가 뭐 돈이 100억 들어간 영화에 뭐 10억 들어간 이런 걸 안 보고 사실 영화비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어떤 밸런스는 어떻게 이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배우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독해와 리딩과 연습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제가 이제 좀 요구를 했었죠. 그럼 다행히 사실은 이제 거부를 해도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숙제이긴 하지만 그걸 굉장히 흔쾌히 또 수긍을 해주셔가지고 거의 3개월, 4개월을 거의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계속 독해하고 또 리딩하고 서로 또 캐릭터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합이 점점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 두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 연습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 되게 서로 갈등도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캐릭터가 이게 맞나 고민할 때 서로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저거 맞는 것 같다. 또 저 계속 끝난 다음에도 1시간 이상 또 통화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봐 이런 이제 어떤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어찌거나 그 이제 두 분이 주로 끌고 가는 영화지만 그 어쨌든 두 이제 우리 배우분들이 합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밸런스가 너무나 잘 맞아준 것은 그런 이제 오랜 기간을 같이 소통하고 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좀 의외라고 여겼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워낙 연기 경력에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그 자식뻘의 그 두 사람과 부모뻘의 그 사이에서의 그 어색하지 않고 이음새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러한 긴 연습, 역시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절감하게 되네요. 그러면 혹시 이 두 분을 캐스팅하실 때 그것이 하나의 뭐 캐스팅의 조건이었습니까? 뭐 어땠습니까? 사실은 개인적 조건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선동혁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원래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창을 잘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언젠가 만약에 제가 이제 영화를 혹시 할 상황이 생긴다면 한번 그런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한번 영화를 한번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서 그걸 또 한번 피력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이 영화에서 또 우리 선배님이 흔쾌히 또 이렇게 좋다라고 또 이렇게 합의를 맞추셨고. 그러면 시나리오를 쓰실 때 그 배우 두 분을 혹시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 분들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쓰신 건 아니겠죠?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까? 네, 대본이 완성된 다음에 이 적임자가 누굴까를 찾아간 게 아니라 쓰실 때 이미 사실 일단은 이제 우리 선동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염두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창도 나오고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사실은 이게 그냥 라이브가 아니고 만약에 이걸 더빙이나 아니면 나레이션 한다 그러면 아니면 립싱하다 그러면 이게 정말 영화가 정말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썼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이제 좀 호흡과 합이 좀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함이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사실은 많은 이제 나름 이제 조금 이름이 있다는 배우들이 좀 출연 의사를 밝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야 되고 알려진 배우 같은 경우는 편견이나 이런 시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그 연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과연 관객들이 그걸 그대로 그 배우의 속해 있는 그걸 캐릭터만 봐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얼굴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일반 이제 우리 관객들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내공이 좀 있고 뭐 그러니 이제 배우를 이제 계속 이제 찾다가 보니까 네. 우리 정한희 선생님을 제가 그 아미씨도 이거를 볼 텐데 아 그럼 내가 뭐 유명하지 않아서 나를 캐스팅했다는 거야? 하고 기분 나빠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나중에 잘 말씀드리고 그거보다는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만약에 스타든가 셀럽일 경우는 그 이미지하고 캐릭터하고 어긋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오해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중 TV에서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그 주연 영화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첫 영화라고 본인도 고백을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참 최적의 그 캐스팅이 된 영화라는 생각이 이제 감독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그게 전달돼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종횡무진을 진행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은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의무만 봤는데 영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지못해 하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기분 별로 영화 별론데 이런 게 보이는데 나는 영화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미샤엘 하네케가 들어도 말 수 없는데 저는 그 영화보다 이 영화가 정말 훨씬 좋아요. 저도 평론가로서 너 평론가 자격 없다라고 욕 먹어도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운을 말했는데 사실 저는 좋은 영화의 조건 중 하나가 여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운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화. 보고 나서 그냥 뭐 잊혀지는 영화가 아니라. 자, 그런 점에서 이 영화 사실 그 해외에서 50개 상을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국내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에 부응하는 또 그러니까 성취가 있길 바라고요. 또 관객들도 좀 더 보면서 기존에 볼 수 있는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나치게 가벼운 영화들과는 다른 그런 결, 무게도 있으면서 또 이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대의 가리 좀 한 분이라도 더 보기를 바라면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